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날씨가 막 너무 이상하죠. 네. 11월인데도 뭐 봄 날씨 같다가 또 갑자기 비 온다. 오늘 체감은 0도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교차가 심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감기잖아요. 몸살. 근육통이 와요. 아 맞아. 일교차가 심하면 근육도 긴장했다 풀어졌다 긴장됐다 풀어졌다 하면서 근육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감기도 아닌데 뭐 코로나도 아닌데 근육통 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교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또 재밌는 게 오늘은 체감 온도는 영하라는데 내일 또 온도가 또 상당히 또 올라간대죠.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환경이 오염돼서 그래요.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돼가지고 인간이 여기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몸은 뭐 3만 년 전, 뭐 2만 5천 년 전, 3만 년 전하고 거진 차이가 없는데 그 당시 세포나 지금 세포나 거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게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빙하가 녹는다. 사실은 빙하는 항상 녹았다가 다시 또 추위가 와서 빙하가 얼고 했어요. 순환 주기가 그게 이제 몇만 년에 걸쳐서 되는 일들인데 이게 너무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차가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따뜻하게 입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몸에 항온동물처럼 우리 몸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마 그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옥수수의 습격을 계속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이 뭐냐면 닭은 부리로 계란을 만든다 라는 제목이에요. 좀 닭은 부리로 계란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품고 있다가 부리로 계속 돌리면서 또 품고 또 돌리고 품고 해야 자연적으로 생기는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축사형에서는 전부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리를 다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음식 경로에서. 그 물론 이제 알도 품지도 않지만 부리 자체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여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가정에서 어떤 계란을 선택하시나요? 우리 가족이 먹는 계란은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싼 계란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비싸도 좀 좋은 거를 선택하시나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동영상 보시는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싼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싸다고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먹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란은 어떤 게 좋을까요? 유정란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좋은 달걀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유기농이라고 참 하기는 좀 어렵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간 이 책의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닭들의 자연식은 원래 풀과 벌레였고 풀과 벌레예요. 닭들이 먹는 게 녀석들이 옥수수 사료를 먹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으면 뭘 먹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풀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다 한가운데예요. 한 보트에 36명이 탄 일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요? 물이요? 물이 어디 있어요? 바닷물을 안 먹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었어요. 옆에 있는 거 먹는 거. 네. 결국 최후로 2사람인가 3사람이 남았어요. 또 그것도 그 사건뿐이 아니고 또 그 난도의 위대한 기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식 축구 선수들이 알프스 산맥의 남미 그 산에 비행기가 그냥 추락해 버린 거예요. 결국 거기는 이제 만년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사람 시체를 물속에 묻어놨다가 안 상하게 그걸로 먹고 살아나가요. 그래서 결국 구조되죠.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 옥수수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닭들도.
그래 정상적으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냐고요. 다 미쳐가는 거죠 사실은. 응? 자연에서 닭들이 자신의 먹이를 스스로 선택해 먹는 경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잘 맞는 달걀을 낳는다. 하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완전 식품이냐는 거예요. 상당히 괴로운 얘기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라면을 먹고 막 라면만 주식으로 살겠어요, 어쩌겠어요? 응? 자, 원래 이제 보세요. 옥수수의 오메가3와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은 66대 1이다. 일반적으로 풀잎은 1대 10 정도로 오메가3가 더 많다. 풀잎하고 지렁이, 뭐 벌레 이런 걸 잡아먹은 닭들이 낳은 계란에는 오메가3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메가6가 66대 1이라는 얘기예요. 동물 사료의 성분을 바꾸게 되면 그걸 먹는 동물들의 근육 성분이 변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의 뇌, 심장, 근육, 뼈의 성분도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아침부터 또 계란 후회되죠? 요즘 산란계들을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란계라고 하는 건 알 낳는 닭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망 케이지 안에서 옥수수 60%, 콩 30%가 들어간 사료를 먹는다. 이 옥수수도 GMO, 콩도 GMO예요. 그러면 GMO 식품을 먹고 그 닭고기의 살이나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다 GMO 식품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계란이야 뭐 더 할 말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콘프레이크와 비타민 알약만 먹고 평생을 사는 셈이다. 콘프레이크하고 비타민제만 먹고 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닭들이 지금 이런 음식만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 건강하지 못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으며 건강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참 슬픈 일이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상 고민돼요. 근데 또 안 먹긴 서운하니까 한 번씩은 먹긴 하지만 되게 슬퍼요. 응? 또 이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뭐 다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긴 한데 해야 돼. 네.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타민을 모르는 영양사가 짠 식단이 온전할 수 없듯이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지 않은 식단은 몸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오메가3가 없으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와요. 왜 그런다 그랬죠? 뇌세포 막을 형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또 뭐라고요? 그 뇌세포 막이 탱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몇 가지의 노이로제가 있죠. 콜레스테롤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는 무조건 지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지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그러대요. 어제 먹은 거,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그게 기억이 나냐고. 그게 원래는 그럴까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전화번호 몇 개 정도 해봤어요? 엔간한 전화번호는 거의 다 해봤을걸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친구 집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형제간 집 전화번호 거의 다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애우는 사람 있어요? 너무 웃긴 게 저는 그거예요. 자기 전화번호를 몰라. 근데 자기 전화번호 적으려면 그걸 제일 힘들어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그게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쓰니까. 그런데 거기다 콜레스테롤에 노이로제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지력이 저하된다 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달걀들을 많이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라든지 아니면 계란말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뇌에도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메가6 섭취량이 많으니까. 네. 아까 계란에는 지금 현대 뭐라 그래요? 66대 1이라 그랬잖아요. 오메가3 1이고 오메가6가 66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식사에서 우리가 비율이 깨진 게 20에서 25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란만큼은 66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계란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계란을 보면 많이 분류돼 있죠. 뭐 동물 복지 계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얼마큼 믿음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이렇게 되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30개에 4,000원, 5,000원 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아무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거를 좀 선택해서 드시는 게 우리 가족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달걀 얘기를 하면서 사료와 그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이제 76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를 과잉할 때,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가지고 증가된 오메가6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뭐 식욕이 증가, 식욕이 엄청나게 증가한대요. 지방 조직이 발달하고요. 염증이 유발되고요. 줄어든 오메가3 때문에 생기는 이유는 생기는 현상들은 어떤 거냐면 대사 속도가 둔화된대요. 아무래도 피가 덜 순환될 거니까. 또 인슐린 민감성이 둔감하대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성이 둔감하니까 뭐가 잘 올 수 있다고요? 당뇨에 걸릴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또 신경조달 물질 기능이 둔화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번 불러도 잘 집중도 안 되고 하는 이유도 오메가3가 부족해진 이유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칼슘뿐만 아니라. 그렇죠. 오메가3가 그런 걸 해주니까 또. 자 보세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타고 다니죠? 피를 타고 직접적인 장기에 가서 해당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 순환이 안 좋은 거죠. 그럼 혈액 순환이 안 좋으니까 대사가 당연히 늦어지는 거고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이 축적할 수밖에 없고 독소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되게 슬픈 거예요. 또 순환이 되게 안 돼서 생기는 것들 중에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죠.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어느 분이 이제 자궁을 드러내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한참을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분이 찬물밖에 안 먹어요.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꿔서 찬물을 안 먹으려 노력을 하는데 찬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80대 90대예요. 나이는 그렇게 안 많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는 거고 몸은 따뜻해서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또 균형이 문제다라는 이제 3챕터인데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6는 심장의 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흉부의 압박감과 통증을 느끼며 숨이 차고 울렁거린다면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다. 또 심장이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인지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위 내시경만 검사하는데 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면 혈관이 막혀 있어요. 그런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는 것이다. 좀 전에 얘기한 그 압박감과 통증. 대부분의 심장 발작은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발생한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10년 또는 30년 전 관상동맥의 매끈한 내막에 난 작은 생채기가 그 출발이다.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맥 내막에 있는 작은 상처를 내는 위험 요소들이다. 근데 꼭 이런 것뿐이 아니고 혈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압력이 세기 때문에 항상 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메꿔주는 게 뭐라고요? LDL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맞지만 보통 정도의 그 LDL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메가6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염증은 암, 심장질환, 알레르기,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다. 염증은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희한하지 않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보다도 훨씬 더 중노동을 하지 않는데 많이 아파. 골밀도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를 할 때는 큰 소뚜껑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무에다가 천 묶어가지고 돼지 기름보다도 들기름 같은 거 한번 쑥 두르고 한번 지져내면은 또 새 기름을 바르고 또 그 정도. 근데 잔치가 많았나요? 꼭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네들 어머니 세대만 해도 노상 식용유를 쓰진 않았었거든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쓰다 보니까 오메가6가 엄청나게 늘어난 데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도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옥수수 사료, 콩 사료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오메가6 아까 얘기한 대로 달걀에는 66%, 66대 1까지의 비율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이런 것들 육류 섭취가 많아지니까 끊임없이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모든 만성질환이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현대인의 식습관 속에서 오메가6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염증에 시달리다 암이 걸리고 관상동맥이 걸리고 비만에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에 걸리고 해야 되는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너무 슬픈 삶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오메가3 섭취량을 대량으로 늘려야 돼요. 대량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안 늘리니까 문제인 거죠. 늘리기는 되게 많이 늘리거든요. 현대인들은 두 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 세 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산균하고 오메가3하고 비타민 C는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거를 드시냐는 거예요. 오메가3를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메가3를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 E가 들어간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썩은 기름을 드시는 거예요. 산화된 기름을, 썩은 기름이라는 표현을 좀 뭐하지만 산화된 기름을 드시는 거예요. 결국 산화된 기름을 먹게 되면 오메가3를 안 드시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E가 들어간 오메가3 제품들은 금액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거에 비해서 그게 2배,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비타민 E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안 먹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꼭 어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사시든지 간에 비타민 E가 들어간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연구팀은 84명의 복부지방 조직 샘플을 확보하여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 그리고 조직 내 오메가 지방산 구성을 분석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했다. 결국 뭐예요?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부지방이 많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이지만 오메가6 비율이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복부지방을 가장 많이 쌓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탄수화물 섭취예요, 사실은. 근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복부지방 비만율이 높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헬싱키 대학에서 대학 생리학과 연구팀은 ADHD가 있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혈장 내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거예요, 뇌에도.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메가6 정말 무섭거든요. 옥수수의 습격 이체용도가 오메가6 지방의 피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증명된 정신질환은 기분장애다.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기분 우울해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되게 슬퍼요.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옥수수 먹이 사슬이라고 돼 있어요. 가끔 생각하면 그래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이 첫 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108페이지인데요. 종이, 마분지, 텍스타일, 접착제, 배터리, 세제, 코팅 재료, 물감, 잉크, 크레용, 분필, 염료, 화약, 플라스틱, 아세트산, 살충제, 성냥, 유기용제, 샴푸, 화장품, 일회용 컵과 접시, 땡땡땡땡땡땡땡. 이건 뭐로 만든다고요? 옥수수예요. 접시도? 네. 아, 이거 옥수수로 만드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식용을 해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뿐인 거예요. 이건 공업적으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가 종이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옥수수 먹는 거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응? 이 얘기는 아이오와 옥수수 생산자 협회가 대회 홍보 자료에서 자랑스럽게 열거하고 있는 옥수수의 용도를 보여준 거네요. 맥주, 술, 탄산음료, 피자, 유아식 캐러멜, 껌, 아이스크림, 햄, 식초, 치즈, 초콜릿, 사탕, 젤리, 잼, 땅콩버터, 케첩, 시리얼, 식빵, 팬케이크, 가루, 그 다음에 과자, 콘프레이크 등등등등. 이건 또 뭐예요? 옥수수로 만드는 우리 먹거리예요. 아까 종이, 마분지, 뭐 플라스틱 이거나 우리가 먹는 맥주, 술, 뭐 또 지금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C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C나 아니면 합성으로 된 것들은 어떤 거를 만드는 거예요? 옥수수에서 뽑아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연식품이라고 부르죠. 옥수수에서 뽑아내요. 옥수수에서 뽑았다고 그래서 자연. 그래서 천연이라고 불러요. 천연. 근데 천연은 아니죠. 네. 아니 우리나라 법적으로 1%만 들어가면 천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연은 맞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뭐 화약도 만들고 분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 캐러멜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케첩도 만들고 식빵도 만들고 하는 게 다 옥수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더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길거리에서 옥수수 파는 분도 하루 종일 비닐에다 넣고 쪄가지고 옥수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그걸 또 굉장히 맛있게 드시죠. 그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거 진짜 플라스틱까지 다 먹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또 113페이지에 보면 되게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서민들이야 소고기 자주 못 먹죠? 수입산도 잘 못 먹잖아요. 수입산 찝찝해서 못 먹고 수입산 진짜 맛있는 건 너무 비싸서 못 먹고 한우는 더더욱 비싸서 못 먹고 그래서 주로 이제 돼지고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소를 좁은 사육장에서 가두고 옥수수를 먹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속도와 경제성. 사육 농장들은 소를 최대한 빨리 살찌우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이거 먹으면 빨리 크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안 돼요. 소는 풀을 뜯어 먹는 거지 곡물을 먹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풀을 먹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는 위장이 4개예요. 첫 번째 위장에다 대충 씹어서 넣었다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씹어서 두 번째 위장으로 넘기고 해서 이게 4번째까지 가야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곡물을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그러면 염증이 생기죠. 가스도 많이 차고. 염증이 생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를 그래서 넣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이면 또 어떻게 돼요? 소가 30% 비육해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딱 맞는 거죠. 옥수수 먹이고 항생제 먹이고 하는 것들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또 간만에 소고기 먹는다고 엄청 싫어 먹는 거죠. 그죠? 되게 슬퍼요.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9 지방산이 올레인산. 올레인산도 오메가9이에요. 올리브유하고 올레인산이 대표적인 건데 소고기의 맛을 좋게 하고 오메가3 지방산과 상승작용을 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올레인산은 이제 올리브유의 주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요.
뿐만 아니라 CLA 같은 미량 지방산도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CLA는 항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요즘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지방산이다.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지방을 또 녹여주죠. 그 밖에 옥수수를 먹이면 소고기의 비타민 A, E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급격히 줄어든다. 그리고 원래 인간한테 안 좋은 고기일수록 붉은색을 띠어요. 인간이 건강에 좋은 건 흰색 살코기거든요. 그래서 생선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생선도 좀 불안하죠. 뭐 때문에? 바다가 너무 오염돼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또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선에 많죠. 그래서 참 참치가 비싼 게 다행이라니까요. 싸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주 먹겠죠. 그럼 중금속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적게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죠? 밤에도 먹고. 그렇죠. 들먹는 걸 밤에 먹어 밤에. 밤에 진짜 많이 먹어 사람들. 1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연계의 옥수수 같은 단당류는 흔하지 않다. 소는 열매나 씨앗보다 흔한 잎과 줄기를 먹이로 삼았다. 질기고 단단한 섬유소를 영양분으로 만들기 위해 소의 위는 미생물과의 공생을 선택했다. 덕분에 소는 사람과 먹이를 놓고 다투지 않아도 되는 가축이 되었다.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일은 경제적이지 않다. 근데 옥수수가 그것을 바꾸어 놓았다. 보세요. 소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는 신성시 됐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스페인의 뭐 알타미아 벽화 보면 다 소가 그려져 있는 거고 소는 신성시 됐어요.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 신성시 됐던 동물은 소고요. 하늘에 있던 거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각 나라, 강대국들 국기에는 다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도 독수리가 들어가 있고,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다 대부분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로마 제국도 깃발도 독수리였고요. 그만큼 신성시 됐거든요. 근데 소가 왜 이렇게 신성시 됐냐면 그 힘, 지나친 힘, 멈추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성시도 됐고 일단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온 마을이 그냥 다 먹을 수 있었고 또 건강에 좋았거든요. 많이 또 움직였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또 먹이를 놓고 인간하고 다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책이 있거든요.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식량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먹어야 될 거를 이 소나 돼지들이 다 먹는다. 그래서 굶는다 사실은. 지금 사일로 알죠? 곡물 쌓아놓는 큰 거. 그거를 사실은 쌓아놓고 있지 않으면 굶는 사람은 어때요? 단 한 명도 안 굶는데요. 근데 그 식량을 조절을 하는 거죠. 빈민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싼 고기를 생산해내서 이거를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량된 산업용 육개는 재래종보다 훨씬 크고 살이 많다. 지나치게 비대하기 때문에 이 닭들은 특별히 부드러운 바닥 위에서 길러야 한다. 닭이 제 몸무게를 못 이겨 다리뼈가 부러져 죽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농장주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 아침 게사를 열고 죽은 닭을 걷어내는 일이다. 게사 하나에 50마리에서 많게는 10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 버리든지 뭐 하겠죠. 1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소는 위가 4개인 반추동물로서 풀을 먹도록 창조되었다. 그런 소에게 단당류 탄수화물인 옥수수를 먹이게 되는 경우 소를 돼지로 만들게 된다. 비대해진다는 거죠. 비대해진다는 거죠. 지방이 가득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런 고기의 맛을 좋아하지만 건강한 음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먹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단언한다. 다만 어떤 고기냐가 중요하다. 이 책은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식용유 얘기고요. 오메가6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수수가 얼마나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메가6, 옥수수에는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을 해요.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도 못 먹는 데다가 지나친 오메가6의 섭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는 걸 좀 줄이시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셔야 돼요. 그것만이 뭐 단순히 이거 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에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옥수수의 습격을 또 이렇게 한번 하면서 오메가6 지방산의 피해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메가3를 많이 먹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